호성태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제가 왜 졸속 개혁안이라고 그랬냐면 지금 새누리당의 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입법 발의를 해서 강제로 추진해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졸속 개혁안이라고 좀 명칭을 좀 붙였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조목조목 하나씩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 이 절차상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그 공무원연금법을 의원 입법 발의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10월 23일 날 개정 법률안 발의까지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28일 날 이해 당사자들을 좀 배제하고 군사 작전식을 펼쳐듣기 158명 전원이 현 정부 최초로 당론 발의 대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그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을 개혁을 추진하겠다. 저희가 폭력 집단입니까? 저희가 근데 뭐 김무성이 때린다고 한 적 있어요? 이런 발의를 한다는 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답답하고요. 지금 현재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의원 입법 발의가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절차법상에서 보면 그 규정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좀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 또 공청회 등 이 개정 법률안 시행을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전부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2007년도에 단체 교섭을 맺어놓은 게 있죠.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단체 교섭을 해서 이걸 협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안들을 이걸 정부에서 입법 발의하면 이런 거에 발목을 잡히기 때문에 의원 입법 발의를 하겠다. 이건 정말 이게 비민주적인 절차고 이 이해 당사자들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용돈 수수로 전락한 4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4대 공적연금 전체를 놓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한번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부터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회적 합의 기구를 왜 못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서 지금 새누리당 하는 건 뭡니까? 골든타임이니 하면서 선거에다 결부져가면서 이렇게 공무원 공적연금을 자꾸 밀어붙이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지 한번 좀 이의제기를 한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그 졸속 개혁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새누리당이 그 입법 발의를 하면서 재정 추계를 했습니다. 재정 추계를 했는데 재정 추계에 대한 기초적인 결과, 자료 그리고 개혁에 따라서 실제로 공무원이 얼마만큼 연금을 수령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를 해야죠. 왜 자료를 공개를 안 씁니까? 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에게 공무원 연금으로서 300조, 400조, 1200조, 2000조 이렇게 실감할 수 없는 이런 숫자만큼의 연금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공무원들 눈 가리고 가겠다 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이거죠. 제가 하나씩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직자 같은 경우에 지금 새누리당 안을 보면 더 내고 많이 적게 받는 연금, 지금 우리나라에 알려진 외국 그 공무원 연금 제도를 이렇게 보면요, 공무원에게 10%를 부담금을 전가하는 데는 오스트리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가 10.5%를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연금 지급률은 소득 대체율 80%를 지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안 지금 나온 것은
10%까지 부담을 주겠다고 하고 30년 근무할 경우에 소득 대체율이 37.5%예요. 40년을 근무해야 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급으로 15년 임용자하고 16년 임용자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15년 임용자가 기여금하고 그 부담금을 합쳤을 때 1억 원을 더 많이 냅니다. 1억 원을 더 많이 내는데 받는 것은 월 2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15년 두는 사람하고 16년 두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이런 걸 인정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내면 되겠어요? 아까 뭐 수익비 1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수익비 1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공적연금법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30년 후퇴하는 것 같아요. 독재 정치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우리 공무원연금 개혁, 고령화 뭐 이렇게 하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을 해야 된다,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새누리당에서 우리 공무원들 벌 주게 하는 이 징벌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재직자 경우는 또 그렇고요. 신규자 경우에 한번 볼까요? 신규자 경우에는 보전금을 이렇게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보전금을 줄이면서 신규자에게 기여금은 국민 수준으로 낮춘답니다. 기여금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왜 나왔어요? 공무원연금의 보전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신규자들한테 보전금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여금을 낮춘대요. 기여금 낮추면 보전금이 줄어듭니까? 아니잖아요. 보전금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맞비가 안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연금학회에서 제시한 것도 보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 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연금 수입이 200조 정도 감소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개혁의 방향성이 있긴 한 것인지 정말 의심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5년하고 16년 뭐 그 차이지만 하루 차이로 누구는 월 30만 원을 기여금을 내야 되고 누구는 월 13만 원 내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30만 원 낼래요? 13만 원 낼래요? 테이크만 줘. 조금만 줘요? 이 공무원연금 제도는 이 후배가 선배를 이렇게 부양하는 이런 제도, 세대 간의 이렇게 부양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갖다가 지금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공무원연금 제도가 이제 세대 간의 부양 제도가 되려면 세대 후배가 조금 더 부담하고 조금 덜 받고 이런 것이 장기화되면서 가야만이 이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자들 이렇게 하루 만에 딱 잘라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루 차이로 제도를 분리해서 누구는 징벌적 개혁안을 적용하더라고 하고 누구는 또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이 법을 적용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공존이 가능할까? 공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300만 원을 받는데 한 사람은 기여금을 30만 원을 내요. 한 사람은 13만 원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무실 가능할 건지 공존이 가능할 건지 한 번쯤 새누리당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새누리당의 안에 뭐냐면 2015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과 2010년에 들어온 사람이 이게 다르니까 그러면 2015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제도에서 못마땅하면
그러면 2016년 용돈 수준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을 갖다가 그 선택을 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연금을 24년차, 25년차를 붙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률 수치가 1이라는데 지금 내가 당장 선택을 하라고 하면 내 용돈 수준인 새로운 법을 내가 그걸 선택을 하죠. 왜요? 나머지 그 앞내는 돈 가지고 내가 개인 적금 들겠어요? 개인 적금 들고 이자만 따져도 그건 낫겠어요. 이런 걸 제도라고 올려놓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하는 좀 부분들이 들고요. 그리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기준이 좀 무엇인지 하나 의문이 들어요.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 보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이 유일하게 기준을 삼고 있는 국민연금, 이미 OECD에서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다고 상향 조정하라고 이런 권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5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적정한 선이 어디냐 이거죠. 2009년도에 개정된 지금 현행 연금법을 적용하더라도 구급으로 근데 단순 비례로 비교해도 새누리당 안에서 내놓은 안을 적용을 하면 50만 원도 채 안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과연 우리가 공무원 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절한 급여 수준이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퇴직수당, 이 지금 퇴직수당을 퇴직금으로 해서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체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럼 새누리당에서 이 퇴직금을 갖다가 분리해서 주면서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퇴직금을 지금 그 새누리당 발의한 이 안이 제대로 된 안인지, 그렇게 선전할 만한 안인지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퇴직수당 제도 자체를 지금 새누리당에서 좀 제시하는 거 보면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자기들이 정부가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는지 그 자체도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20년, 30년 근무를 하면 도대체 얼마나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것들이 명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료를 공개를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10월 17일 날 그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그 발표한 정부 검토 의견에서 보면 2016년에 현행 퇴직수당 지급액은 2조 3억 원 정도 되는데 개혁을 하고 나니까 1,405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 들어온 신입 공무원은 현재 기준으로 4,261만 원은 퇴직수당이 개혁 후에는 1억 924만 원으로 늘어난대요. 이건 한 256%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이게 39%를 우리가 퇴직수당 100% 환산했을 경우에, 단순 계산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숫자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내놓은 걸 보면 퇴직금을 100%로 인상을 하되 퇴직연금으로 20년간 나누어서 준다고 해요. 근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최근에 그 정청래 의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2016년 퇴직수당 예산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05억 원으로 준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배정된 금액이 1,090억 원으로 이렇게 줄어 있다고 이렇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정부 검토기에서 나온 숫자의 78% 정도 되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진짜 퇴직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금액이 100%를 주겠다고 하는 건지 78%만 주겠다고 하는 건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국회에서 연공공단 이사장이 그 새누리당 퇴직수당은 가상 적립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또 했어요. 가상 적립을 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방식인지, 이런 방식을 운영하는 나라가 혹시 있는지 좀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목적